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가을이다 보니까 패브릭 얀으로 뜨는 가방이 이제 많이 들고 싶은 계절이 왔죠. 그래서 꽉 찬 무늬, 이렇게 가득 찬 무늬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뜰 수 있는 가방을 준비를 해봤어요. 사용한 실은 패브릭 얀, 솜이 채워져 있는 코코 얀을 사용을 해줬고요. 바닥은 뜨지 않고 가방 바닥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보라색의 샘플은 15cm 정도에 되는 가방 바닥으로 떠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브라운 색상은 20cm 가방 바닥으로 떠줬어요. 자, 이렇게 펀칭 개수에 따라서 콜을 넣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자재는 자석 단추와 양쪽의 끈을 이렇게 그냥 편물에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조금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의 원터치 오링을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 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바늘은 모사용 7호 바늘 이용을 해줬고요. 실은 코코얀 사용을 해줬어요. 실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추가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들 사이즈에 맞게끔 가방 바닥을 뜨셔도 되고 저처럼 가방 바닥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가방 전체의 코스는 홀수로 끝이 나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떤 특정 구멍에 단수링을 하나 걸어놨죠. 단수링을 걸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짝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늘림을 할 때 하나, 둘, 즉 짧은뜨기 하나, 늘림 하나, 짧은뜨기 하나, 늘림 하나 순서대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짧은뜨기 하나, 두 코 늘림, 짧은뜨기 하나, 두 코 늘림, 짧은뜨기 하나, 두 코 늘림으로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3의 배수대로 진행을 했을 때 저는 전체 구멍을 세어보면 짝수로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마지막 세트는 하나 늘림이 아니라 늘림으로 넣어줘서 전체 코스를 홀수로 맞춰줬어요. 자, 20cm 큰 사이즈 바닥을 뜨실 때도 동일해요. 제가 떴던 늘림 방법 보시면 이렇게 저는 20cm는 15cm보다는 펀칭, 구멍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 늘림, 즉 짧은뜨기 하나 뜨고 두 코 늘림, 하나 두 개 뜨고 두 코 늘림, 즉 5코가 세트가 되도록 떠줬어요. 하나 늘림, 하나 둘 늘림, 다시 하나 늘림, 하나 둘 늘림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전체를 떠봤을 때 역시나 동일하게 홀수의 개수대로 맞춰지도록 전체 코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첫 코의 단수링은 구멍 개수를 확인하셨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고 자, 이렇게 우리가 가방 바닥을 뗄 때는 이렇게 겉면, 바닥면으로 가는 쪽을 내 몸 앞쪽으로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 바늘 넣고 짧은뜨기 뜰 거라서 실을 끌고 와준 다음에 실 끌고 와서 깊게 끌고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서 짧은뜨기 뜨면 안 되겠죠. 충분히 가방 끝, 바닥 끝으로 올라오도록 두고 사슬 기둥 하나 떠줬어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하나. 혹시라도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코에 단수링 걸어두고 시작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 하나 뜨고 두 코 늘림,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이렇게 두 코 늘림 떠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한 가방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늬 있을 때도 사용하는 7호 바늘이 어렵지 않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가방 바닥마다 이 펀칭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서 만약 7호 바늘을 넣었는데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힘들다 라고 하면 여기 첫 코 뜰 때만 여러분들 한 치수 바늘 사이즈 줄여서 6코로 떠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뜰 수 있어요. 훨씬 더 바늘이 잘 들어가죠. 하나 뜨고 나면 다시 두 코 늘림. 이때 짧은뜨기 뜰 때 충분히 실을 끌고 올라와 주셔야 돼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옆코 이동해서 두 코 늘림. 이렇게 마지막 두 코를 제외하고 하나 뜨고 늘림, 하나 뜨고 늘림을 두 코 제외하고 마지막 세트까지 반복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코를 남겨두고 모든 세트 진행을 해줬고요. 두 코가 남았을 때는 저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늘림 2번 하는 걸로 홀수 개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나, 다시 넣고, 아고, 하나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두코 늘림. 이렇게 해서 기초가 필요한 기초 바닥은 모두 다 떠줬어요. 자,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단이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마감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죠. 자, 바탕 부분에 빼뜨기로 테두리를 한 단 둘러주고 나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첫 코에 단수링 빼주고 첫 코 부분에 바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고 나서 빼뜨기 되어 있는 코에 빼뜨기 코도 괜찮고 빼뜨기 뒤쪽에 있는 코도 괜찮아요. 어쨌든 첫 코 표시를 동일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우리가 마무리 하듯이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듯이 실 끌고 나서 첫 번째 고리로 그대로 통과. 그래서 이 빼뜨기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당겨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당겨지게 되면 코를 일정 부분 늘림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형으로 가방을 떴을 때 오므라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뜨기에서 당겨지지 않도록 당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원통형을 가방 윗부분의 무늬를 떠나가는데 오므라든다 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바닥보다 요 구멍 개수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 늘림이 아니라 늘림을 2번 하고 짧은뜨기 하나를 뜨는 것. 3코 기준으로 늘림 하나 이렇게 늘림 개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가방 개수 바닥 개수는 제가 역시나 동일하게 더보기란에 몇 개의 가방 펀칭 개수로 시작을 했는지 같이 표기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동일하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무늬를 뜨기 전에 기초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무언가의 무늬를 뜨기 위해서는 1단이 떠져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은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 떠야 하지?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늬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빼뜨기 하면서 나온 V자 코 보이죠? 여기 V자 코가 있어요. 빼뜨기 하면서 생긴 V자 코.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틀어보면 빼뜨기 위쪽에 있는 전체 코가 있어요. 우리가 짧은뜨기를 떴던 첫 번째 코, V자 코. 잘 보이죠? 이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즉,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하고 나면 더 이상 빼뜨기 없이 첫 번째 빼뜨기, 사선으로 보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로 가서 바로 짧은뜨기 떠줄 거예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빼뜨기 없이 바로 뒤쪽으로 올라가서 V자 코에 실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역시나 첫 코에 단수링 걸어놔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만 잘 걸어 두시면 두 번째부터는 라인이 잘 보일 거예요. 이때 뜰 때 이렇게 바닥을 세로로 세워서 보시면 훨씬 잘 보이죠? 그 다음 위치 여기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위치 보이시죠? V자 코를 찾아서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초단 1단을 모두 뜨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무늬 시작하기 전에 짧은뜨기가 몇 코인지 홀수의 코수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나서 반복하는 무늬 반복단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1단을 모두 뜨고 이제 바로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는 반복 무늬 단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짧은뜨기를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1단의 짧은뜨기를 모두 뜨니까 전체 코수가 73코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무늬 반복단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 우리가 첫 번째 코,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코는 필요가 없어요. 어딜 돌아봐도 무늬가 계속 동일하고 빼뜨기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시작은 짧은뜨기 하나,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줬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코에는 코 머리에 짧은뜨기가 아니라 1단에 떴던 아래 기초 코에 긴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즉 아래단에 떠주게 되겠죠.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가 반복이 되는 거죠. 다시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다시 긴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를 마지막 코까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는 원래 코에 뜨고 긴 짧은뜨기는 아래 코, 내가 지금 뜨려고 하는 코머리가 들어가 있는 아래쪽 코에 긴 짧은뜨기 하나. 자, 이 겹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뜨고 나면 두세 단 정도 진행을 했을 때 무늬가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소 못해도 한 3cm 정도는 올려보셔야지만 무늬가 제대로 나와요. 두세 단 정도 뜨고 나면 무늬가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무늬가 예쁘지 않는다 느껴질 때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3cm 정도는 올려보고 다른 무늬로 정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를 반복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반복을 하고 나면 우리가 홀수로 떠줬기 때문에 마지막은 긴 짧은뜨기 뜨고 짧은뜨기로 끝이 나요. 자, 여기에서 홀수로 뜬 이유가 나오죠. 2단이 넘어갈 때 그러면 이제 겹 짧은뜨기는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해요. 짧은뜨기 떴던 곳에는 다시 긴 짧은뜨기 떴던 머리코에는 일반 짧은뜨기를 떠주면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짝수로 단이 마무리가 되면 빼뜨기 하고 나서 다시 긴 짧은뜨기로 들어가야지만 무늬가 연결이 되겠죠. 저는 빼뜨기 하지 않고 뱅글뱅글 뜨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코 짧은뜨기로 떠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코 돌아와서 긴 짧은뜨기를 떠야 하는데 보면 짧은뜨기가 떠져 있죠. 다행히 무늬가 끊기지 않고 긴 짧은뜨기를 뜨면서 무늬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 긴 짧은뜨기 떴던 머리코에는 다시 짧은뜨기, 다시 긴 짧은뜨기는 내가 지금 뜨고자 하는 코 머리 아랫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뜨고자 하는 코 머리 그 아래에 있는 여기 1단 머리코에 떠주게 되는 거죠. 자, 2단부터 뜨는 위치 혹시 확인되시나요? 짧은뜨기 하나. 자, 긴 짧은뜨기에는 그냥 짧은뜨기 뜨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 긴 짧은뜨기 뜨는 위치는 내가 지금 떠야 하는 코머리에 바로 아랫단 코머리에 떠주면 돼요. 아랫단에 긴 짧은뜨기.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빼뜨기 하지 않고도 같은 무늬를 연달아 뜨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진행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즉 2단의 코머리부터를 살펴보면 우리가 1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2단을 시작할 때는 긴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코에 단수링을 일단 걸지 않았어요. 왜냐면 뱅글뱅글 떠나가는 무늬이기 때문에 굳이 첫 코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무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긴 짧은뜨기 코 머리에 코 기둥에 단수링을 걸어 두도록 할게요. 여기 첫 코. 그런 다음 일단 한 바퀴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반복하는 기준은 짧은뜨기 위에는 긴 짧은뜨기를 떠주고 긴 짧은뜨기 위에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떠주고 교차해서 떠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단도 마지막까지 떠줬어요. 그래서 2단에 보시면 2단의 시작을 긴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도 긴 짧은뜨기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반대로 홀수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짧은뜨기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1단, 3단, 홀수단은 무늬단 기준으로 해서 반복 무늬단 기준으로 해서 홀수단은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고 짧은뜨기로 끝이 난다. 그리고 짝수단은 긴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서 긴 짧은뜨기 단으로 끝이 난다 라는 규칙이 있지만 실제로는 첫 코를 표시하지 않아도 다시 긴 짧은뜨기 코에는
짧은뜨기를 떠주게 되겠죠. 그래서 무늬가 긴 짧은뜨기 다음 짧은뜨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 코를 홀수코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제가 처음 떴던 것처럼 단수링을 걸지 않고도 그냥 짧은뜨기 위에는 긴 짧은뜨기를, 긴 짧은뜨기 위에는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엇갈려 가면서 진행을 해서 무늬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단이 계속 겹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짧은뜨기로 만든 가방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방의 높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 낮은 가방을 원하시면 낮은 가방을, 좀 높은 가방을 원하시면 높은 가방을 떠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돼요. 저는 요 15cm, 16cm 정도 되는 바닥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낮게 떠준 거예요. 정사각형처럼 약 16cm 떠줬고요. 그리고 20cm 가방 바닥으로 떴던 이 가방 바닥을 조금 더 높이 보시면 대략 21cm 정도, 21.5cm 정도 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뜰지를 정하실 때 원통형으로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절반을 접어보세요. 절반을 접어서 앞에서 바디 길이를 봤을 때 짧지 않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절반을 접어서 바디감, 전체 바디감 길이를 봤을 때 짧지 않을 정도로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마지막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단수까지 모두 다 떠서 왔어요. 이렇게 봤을 때 바디감이 길어 보이지만 자석 단추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봤을 때 바디감이 길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깊이는 자석 단추를 다실 거면 한두 단 정도 더 올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깊이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하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위치는 우리가 시작을 했던 시작 위치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긴 짧은뜨기가 아니라 일반 짧은뜨기가 끝난 채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코에 그대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하듯이 빼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첫 코에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빼뜨기로 마감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디감이 떠 올라오면서 손땀에 따라서 좀 오므라들 수도 있고 혹은 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뜨면서 퍼져 있다 라고 할 때는 빼뜨기를 조금 당겨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대로 오므라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 손땀은 가급적 느슨하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로 마무리해 줬어요. 그런 다음 이제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돗바늘이 들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두고 잘라둔 다음에 별도의 마무리 없이 사색 이동 없이 그냥 바늘에서 쭉 실을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돗바늘 연결해서 우리가 첫 코에 표시를 해뒀죠. 전체적으로 코수가 홀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쪽에 단수링 이렇게 자석 단추를 껴주고 양쪽에는 또 동일하게 오링, 원터치 오링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수를 짝수로 맞춰 줄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하는 위치는 두 번째 코가 아니라 첫 번째 빼뜨기 했던 단수링 걸려 있는 코에 그대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마무리하는 방법을 실을 아래에서 위 혹은 위에서 아래 관계없어요. 이렇게 단수링 걸린 첫 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나온 실은 다시 나왔던 위치대로 그대로 뒤를 통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가짜 코 모양, V자 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코가 하나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73코에서 74코로 코는 한 코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 다음 이제 꼬리실은 뒤쪽에 있는 짧은뜨기 기둥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같은 라인으로 숨기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계속 패브릭 양이 기존에 있던 코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뒷부분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바늘을 넣으실 수 있어요. 앞부분은 코가 뾰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 사이로 관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숨겨졌으면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끝까지 마감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런 다음 저는 전체 코스를 세워주시면 돼요. 저는 74코기 때문에 74코의 절반 37번째 단수링을 걸어놨어요. 그럼 양쪽이 37코, 37코가 됐고요. 시작을 했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원터치 오링을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 중앙에는 자석 단추를 달아줘야 하겠죠. 그러면 전체 37코에서 또다시 절반 코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양쪽이 18코가 되고 한 코가 남게 돼요. 그러면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수링 기준으로 해서 18번째 코 찾아가 주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18번째 지나 17번째 중심 코에 단수링 걸어두도록 할게요. 다시 또다시 단수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수링 직후의 코, 직전 코를 기준으로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지나서 그 다음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심의 각각 중심의 위치가 현재 코수가 몇 코인지가 중요해요. 저랑 코수를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면 저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저보다 크거나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코수에서 절반을 나눠서 단수링 달아주시고 그런 다음 그 절반에서 다시 중심으로 이렇게 단수링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단수링 달려있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코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자석 단추를 연결을 하고 양쪽에는 원터치 오링으로 가방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색상의 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유사 색상의 다른 털실을 준비를 해줬어요. 왜냐면 같은 색상의 실은 패브릭 얀으로 자석 단추를 연결하기에는 너무 실이 굵죠. 그래서 흰 실보다는 비슷한 색상의 털실 준비해서 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석 단추를 연결하는 위치는 단수링 코 기준으로 해서 중심이 오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저는 대략 이렇게 한 단 아래 연결을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연결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심코가 있죠. 중심코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서 먼저 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코에 넣고 먼저 묶어줘야 하겠죠. 실을 2번 꽉 묶어줬어요. 그런 다음 자석 단추를 가지고 와서 다시 중심코 위치에 잘 놔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중심코 그리고 자석 단추의 중앙, 그런 다음 자석 단추를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쭉 바늘에서 이렇게 위치에서 바늘을 빼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위치 고정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뒷부분으로 빠져나갈 때 잘 보셔야 돼요. 코를 관통하게 되면 모양이 예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짧은뜨기 속에 숨겨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혹은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늬를 해치지 않으면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중요한 건 겉면을 바라보면서 안쪽 면만 보고 계속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바깥쪽 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긴 짧은뜨기 무늬를 통과하지 않는지 꼭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네 군데를 모두 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자석단추 모두 연결하고 가방끈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양쪽에 자석단추를 모두 다 연결을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 가방끈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한 줄로는 튼튼한 가방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봤는데 가장 보편적인 건 새우뜨기를 조금 두껍게 해서 원터치 오링에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게 가장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원터치 오링에서 떠나가진 않을 거예요. 실은 동일한 실 두 줄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한 줄, 겉에서 한 줄, 안쪽에서 한 줄 해서 두 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모사용 10호 바늘로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터치 오링으로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돗발이 넣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마감실 대략 코바늘 1개 반 정도 2개 정도의 길이를 남겨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선 이제 새우뜨기 떠줄 거기 때문에 매직링 만들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사슬 2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첫 번째 2개 사슬 중에서 첫 번째 사슬에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편물 반대로 돌려줄 거예요. 이제부터 편물을 뜨는 방향은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물이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즉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돌리게 되면 측면에 있는 여기 라인 2개가 보이죠? 원래라면 한 줄이 있어야 하지만 실을 2줄을 써서 2줄이 보일 거예요. 2줄의 바늘 넣고 이 상태로 짧은뜨기를 떠주면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반대쪽 사슬코 하나 있죠. 이 코까지도 바늘을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 실을 좀 끌고 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 끌고 올라오는데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 고리까지 모두 통과해서 실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두 가닥 되면 이렇게 두 가닥 걸리면 짧은뜨기. 다시 편물 도는 뒤에 돌아가는 방향. 편물이 앞쪽으로 왔죠. 그리고 떠야 하는 위치는 여기에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닥에 바늘을 넣어주게 되죠. 원래라면 두 가닥이지만 우리는 지금 두 줄로 뜨고 있어서 네 가닥이 돼요.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또다시 측면으로 돌리면 네 줄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네 줄의 위치 하나, 둘, 셋, 넷. 측면으로 돌려서 바늘을 넣는 위치는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코바늘 넣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 가로로 놓고 두는 게 조금 가로로 놓고 뜨는 게 조금 편했어요. 위쪽으로 올려주고 바늘 넣어야 하는 위치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면 아래가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아래에서 위 올라오면 다시 네 가닥.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위쪽에 영상 링크에 제가 새우뜨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뜰 수 있는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뜨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뜨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 아이에 새우뜨기 링크를 보시고 좀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모두 뜨고 오도록 할 건데요. 토드백을 원하시면 토드백 길이만큼, 숄더백을 원하시면 숄더백을 될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저는 20cm 가방은 굉장히 길게 대략 80에서 90cm 정도로 떠줬고요. 그리고 토드용은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토드는 대략 42cm 정도 돼요. 그래서 2cm 기준으로 해서 가방끈 모두 뜨고 마무리할 때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다 떠줬어요. 자, 그런 다음 이 상태로 별도로 사슬 매듭 짓지 않고 역시나 동일하게 실은 조금 여유가 있도록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제가 한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왔어요. 원터치 오링에 넣고 나머지를 돗바늘에 넣어서 예쁘게 감싸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양쪽 모두 돗바늘에 연결해서 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닥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두 가닥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한 가닥으로 진행을 하시면 실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두 가닥 모두 다 사용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을 팽팽하게 당겨주신 다음에 원터치 오링에 연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 부분, 앞부분은 비어 있어야 해요. 물론 편물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이렇게 이음새가 있는 부분에 바짝 붙어서 감싸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뱅글뱅글 감침질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연결이 되죠. 이렇게 봐서 첫 번째 들어가는 위치는 우리가 여기 날개, 양쪽 날개가 있는 위치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실이 꼬이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실이 올 수 있도록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뱅글뱅글 감싸주시면 돼요. 끝부분이 연결이 됐으면 가지고 와서 중앙 부분 연결해줘야 하죠. 실을 조금 팽팽하게 당겨서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다시 실을 관통하게 되면 실이 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늘을 잘 넣어서 실이 관통하지 않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바늘을 넣어 보시면 알 거예요. 연결하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 해줄게요. 이때 실 꼬이지 않도록 잘 두고 다시 같은 위치 이렇게 보시면 겉면이 될 위치에서 실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날개 부분 그런 다음 이렇게 꽉 중간중간 당겨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감싸졌다. 모두 다 감싸졌다 라고 하면 이 상태로 얘네를 좀 통통한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넓적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면 꽉 눌러서 새우뜨기 폭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일단 바늘에서 빼내고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이음새 부분을 남아있는 꼬리실로 감싸 주시면 돼요. 통통해진 부분을 꽉 잡아당겨서 좀 날씬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때도 중요한 건 실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그런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안쪽에서 이대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손으로 꼭 눌러두고 다시 돗바늘 연결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당겨주고 전체 매듭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원터치 오링에 새우뜨기가 감싸졌어요. 그런 다음 남아있는 꼬리실은 새우뜨기 위쪽 끈 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길이를 선을 맞춰준 다음에 돗바늘로 진행을 할게요.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넣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브릭 양 사이로 관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시 중심에 있는 라인 보이죠? 중심 라인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실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길이까지
이렇게 모두 다 숨겨준 다음에 실을 자르기 전에 실을 쭉 한번 당겨주시면 돼요. 안쪽 매듭으로 잘 들어갔고요. 꼬리 실 잘라주시면 원터치 오링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되죠. 자, 이제 그런 다음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원터치 오링을 여기 혹시라도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누를 수 있도록 해주고, 달수링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가 여기 아래쪽 한 단까지 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무늬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짧은뜨기 기준으로 짧은뜨기 아래쪽 한 단 이렇게 통과. 그런 다음 보이지 않도록 가지고 와서 다시 눌러서 여기 짧은뜨기 한 단 해서 이렇게 모두 연결이 됐죠. 저는 여기 바로 아래 칸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 연결을 해줬는데, 만약 조금 깊게 연결이 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꽉 눌러두고 두 번째 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하는 위치는 여러분 편한 위치로 한 단 혹은 두 단 내에서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 두 단을 꼭 넣고 연결해주면 아래쪽 란도 모두 연결이 되죠. 그럼 이렇게 가방을 모두 다 완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연결이 모두 다 되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가죽 라벨을 한쪽에 연결해 주시거나 혹은 여기 핸드메이드 메탈로 된 게 있어요. 메탈로 된 거 여기 겉면에 연결해 주시면 좀 더 멋스럽고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을 가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